안녕하세요. 밝은 세상입니다. 오늘도 정부가 쌍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거부권을 거니키로 했습니다. 위헌성이 짙다는 건데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던 분이죠. 국민들이 어디 죽어나갑니까? 다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특검 법안들은 이미 위헌성이 확인돼 제2요구가 있었다. 제 의결에서 부결됐는데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가중해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서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여당이 똘똘 뭉쳐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고 있는 판국이죠. 윤완영 정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 뭐가 위헌성이야? 잘못 있어도 덮는 게 위헌 같은데.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명언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전원책이 김건희 사과로 안 끝나.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했죠. 지금 표정 보시면 아주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표정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저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야당이 공격하는 정부 여당의 아킬레스건 김건희 여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굳이 김건희 여사죠. 신문 1면 헤드라인에 김건희 여사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잖아요. 민생 하니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가계부채가 1896조래요. 2000조란 얘기죠. 은행권 가계부채가 1100조일 것이고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에 가깝다. 무서운 겁니다. GDP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가계부채 그것뿐 아니다. 가계부채에다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 빚 한 800조 더하면 그것만 해도 2573조였다. 그게 전세 보증금도 가계부채다. 그게 또 800조다. 빈곤층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 부채가 1149조 이러고 있는데 연말에 1197조가 될 거다 이러고 있다. 비즈니스 라운드를 벌이고 회의를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소비를 늘릴까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금 엄청나다. 지금 창업을 하면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30%, 40%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뭐 어디 있냐. 근데 남대문에 8천여 명이 모여서 탄핵 집회를 했다는 것 아니냐. 이재명을 살리자 조국을 살리자 이러는 거다. 조국도 결국 한두 달 뒤에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걸 살리려면 전국을 대혼란에 빠뜨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역풍이 불까 싶으니까 선을 긋는 척 하는 것 있잖아요. 묵인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집회 열린 서울시청 옆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범죄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그 옆에서 불쏘시개에다 불을 붙이고 있다. 방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대해주세요 하는 말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알려져 버렸단 말이다. 한동훈 대표는 솔직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그것도 없다. 흘린 것 아니다. 두 번째, 가령 24일 그날 밥 다 먹고 그땐 또 윤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순방 얘기만 하고 다른 일 일절 얘기 안 했다. 그런 얘기 있으면 논의할 수도 없다. 27명인가 모여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논의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죠. 최하로 나왔다. 리얼미터에서 그나마 23%로 올랐는데 리얼미터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일자리가 무너지고 특히 2030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60, 70대 일자리, 이른바 알바 일자리다. 국민소득이 계속 줄어든다.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제가 살아난다.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12월부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고 있는데 살아나긴 뭔 살아납니까? 지금 다들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킬레스건이고 민주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있는데 김건희 여사 절대 사과 못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정치 초년병처럼 너무 정치력을 못 보이고 있다. 이런 걱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간극을 메울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플랜 C, 플랜 B 이런 걸 집어넣어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독대를 한다. 쉽게 말하면 권력이 보이면 모든 것이 흐려지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동훈 대표부터 가장 큰 실수는 대통령 독대를 요구했다 이 말을 언론에 한 거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 당장 오늘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저격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쌍특검법, 지역화폐법, 거부권을 거부할 것입니다. 한편 헬로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용산 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받았죠.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금고형을 받았대요. 총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아니란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대요. 사실 이게 뭐 서장 탓인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당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도 구속하라. 전라도 출신 임재 좌파경찰 드디어 벌을 받네. 김남국, 김경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혜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섭,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등 돈모투 받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문제놈이 바로 서장이다.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 뭐 이러고 있었죠. 결국에는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의협에서 긍정적 변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와중에 의대 교육 파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자 충분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이 늠름한 모습 보십시오. 아주 당당함이 묻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장난하고 자문만 하고 결정은 지들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2025년 증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공이죠.
전공의들이 이미 다 갈 길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죠? 이렇게 사과를 해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마음이 있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 한의협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서 의사 면허 주면 의사 부족 조기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의대 의대 교육이 75%가 유사하기 때문에 배출 기간도 최대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한의협 단독으로 추진한 것일까요? 바로 정부가 화전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참 스스로 한의사가 의미 없음을 온몸으로 뿜어내는구먼. 그렇게 본인 직군에 자존심이 없나? 2년 배우고 필수 의료를 하겠다고요. 죄다 한문으로 된 책에 약초 이름 외우고 집 놓는 거 배웠던 사람들이 2년 배워서 다른 것도 아닌 필수 의료를 해요. 그냥 2년 배워서 예방주사 놓고 레이저 쏘고 싶으신 거겠죠. 의사가 되고 싶은 편입이든 재입하길 해야지. 남의 불행에 올라타서 내 이익 챙겨가겠다는 심보를 가진 분들이 무슨 탐의사 타령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인중개사들 2년 교수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증 주고 회사 경리들도 2년 교육받으면 회계사 시켜주고 노가다도 2년 교육받고 건축사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면택 회장도 한마디를 했죠.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필수 의료에 투입을 하냐. 이참에 폐지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입니다. 라고 맞받아쳤죠.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금 늘려도 6에서 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며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를 2개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한의협의 단독적인 아이디어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바로 정부의 한의협 여야정에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정부가 화전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죠. 또 거부권은 이르면 주말에 재표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도 11월에 선고를 받는데요. 아주 심상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사 리스트 잡아내고 수술실 CCTV는 찬성이지만 뒷패 방지법은 반민주랑께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이러한 거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일반화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JMLE가 뭐냐면은 USMLE는 미국 의사시험이고요. JMLE는 일본 의사시험이죠. USMLE가 리턴은 커도 필요한 노력이나 들어가는 돈, 리스크가 크다. JMLE는 일본어 된다는 전제하에 그냥 한국 상용한 느낌이다. USMLE 매칭 안됨. 리스크보다 JMLE 일본어 부담이 더 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영어가 일본어보다 더 쉽지 않은 한자가 문제지. 일본어 배우는 것 자체는 영어보다 쉽지만 한국 의사 대부분은 일본어보다 영어에 더 익숙하지. 일본어는 씹덕 아니면 보통 제대로 배우는 경우 드무니까. JMLE 난이도는 또 JLPT 따는 거 별개라고 생각함. 대신 영어 회화 난이도 생각해야지. 일본어 회화는 단어만 해도 바로 가능하고 좀만 노력하면 원어민급 가능하지만 나 진지하게 JMLE 준비 중인데 이러라고 해야 만만한 건 아님. 이민자의 국가 미국이 오히려 더 관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애논 따고 회화 가외 중인 입장에서 하는 마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 장관은 전공의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 이공계 예산 줄였는데 미안. 귀여워서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협 부회장의 이런 발언들도 과연 어떻게 작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